지역예비군 훈련, 기본 훈련은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 중점을 두고 5,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뭐가 빠졌죠? 병이 빠졌습니다. 병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왜? 원문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병을 넣어서 오답을 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물어보셨던 그 표 있잖아요. 그거는 신분별 연차별 대상이거든요. 병과 간부를 구분해서 명시를 해놨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5, 6년차 예비군으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5,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사격, 기타 과제, 수행군 부대장 판단. 5, 6년차 기타 과제. 학생 보류자. 학생 보류자입니다. 방침 일부 보류자 아닙니다. 학생 보류자, 대학생의 경우 전시 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과 사격, 그리고 사격 전술훈련 과제 위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두 개를 자주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작전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강목과 같이 실시합니다. 자, 수행군 부대장, 작전통제부대장. 작전통제부대장의 기본은 수행군 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작전통제부대장이 또 별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 작전통제부대장이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행군 부대장 또는 작전통제부대장이라 읽어도 되고요. 작전통제부대장이 수행군 부대장이라 읽어도 크게 무방합니다. 하지만 작전통제부대장이 수행군 부대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하에 5, 6년 차를 대상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각 6시간 작게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이건 병이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병이 다 들어간 겁니다.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하 실시하는 훈련은 민간군 통합방위 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요 부대훈련, 동맹, 지상협동훈련, 호국, 충무, 화랑,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 뭐 이런 거 가로 뚫어놓으면 짜증나겠죠? 탁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틀리게 냈으면 다른 게 틀려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낸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 군, 경, 예비군을 통합하여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계 지역 또는 유사 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부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작전통제부대가 아닌 타부대가 아니고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타부대. 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예비군 부대의 훈련은 최소 1개월 전까지 훈련 시기, 참가 규모 등을 상호 협조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작전통제부대장의 통제하에 실시한 훈련이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그 작전통제부대장이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타부대로부터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타일 심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작전통제부대긴 맞습니다. 근데 그 작전통제부대가 자원관리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전지역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경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전통제부대가 관리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이거든요. 실제로 자원관리부대는 경찰서가 딴 계획에 따라서 그 지원계획을 짜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안 짜죠, 경찰들은. 근데 수행군 부대에서는 점검을 어디로 가죠? 경찰서로 안 가잖아요. 자원관리부대 가서 야, 경찰서에 계획이 없어. 그러면 자원관리부대에서 가서 짜주는 겁니다. 뭔가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타일심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작전통제부대장 또는 상급부대 통제훈련 시기할 때는 뭐만 결정하면 됩니까? 시기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몇 명이 참석 가능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인원들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시기는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규모만 결정합니다. 타일심호 그냥 규모. 예비군 중대장 위임훈련은 성과, 통제 능력을 고려하여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 소대는 하루에 1개, 2개 소대 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동대장이 가장 힘든 훈련이 이겁니다. 작계훈련. 기본훈련이나 뭐 독립참훈련 이거는 솔직히 지원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작계훈련은 다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덥잖아요. 통제 따를까요? 총 나눠주고 막 탄창 나눠주고 막 땀 직직 흘리고 다 이거 제끼고 막 올라가가지고 참호에 이렇게 1명씩 3명씩 가고 조교 없지 상근 예비역하고 둘이 막 감독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훈련할 거예요? 코에 이렇게 앉아있고 총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부 다 민간인들 지나다녀. 뭐 할 거야? 할 게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을 많이 내요. 훈련을 제대로 하면은 짜증이 덜 날 텐데 훈련을 일단 하라고 해서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그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작기훈련. 합격하시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근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끝이니까. 자원가다부대는 수행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 방법과 시간, 수방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 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재난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작계훈련은 작계 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작계 지역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방장, 각군 통제하에 훈련 장소와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 3차 훈련은 자, 이 작계 3차 훈련은 예비군 기준으로 3차 훈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간 훈련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짭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작계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계 훈련을 합니다. 자원관리부대 연간 훈련 계획 짤 때. 그게 1차입니다. 전반기 1차, 6월까지, 전반기 2차, 전반기 3차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그 3차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훈련장에서 실시를 하는 거겠죠. 작계 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1차 연기하고 2차 연기하고 3차 훈련의 작계 훈련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3차여야 됩니까? 예비군 대원 자체는 연기에서 1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차가 될 수도 있고. 이 3차라는 거는 훈련 부대를 기준으로 계획상의 3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1차, 여기도 1차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훈련 계획상에. 그래서 이 3차라는 거는 훈련 부대를 기준으로 계획상에 있는 3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3차는 아니고. 근데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개인 3차라고 훈련 문제 나올 거거든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 수송을 위한 차량 계약, 수송, 각 수행군 부대별로 여건을 고려한 실시를 하되 도난, 피탈 방지를 위하여 소송 등, 호송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원관리부대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관리부대에서 무기를 수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가 되는 건 수행군 부대별 여건입니다. 자, 수행군 부대장은 무기가 불필요한 진지공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무기를 지급하여 훈련합니다. 이번 77회의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 제외하고를 특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놓는 거죠. 근데 공부하실 때는 이런 단어들은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앞뒤를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동호태세 점검을 위하여 수행군 부대장은 불시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예비군 대원을 소집합니다. 자, 이 불시훈련은 동원훈련 아닙니다. 작계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훈련은 불시훈련이 없습니다. 지역예비군 훈련 중에 불시훈련이 가능한 것은 작계훈련밖에 없습니다. 동원훈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원훈련 2형과 기본훈련은 불시훈련이 없습니다. 뭐만 있다? 작계훈련만 있습니다. 그건 예비군법에도 작계훈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연계돼서 나온 게 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시 작전 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군 총장, 작전사령관 각자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해안, 내륙 취약지역 수색, 각자 수색 등으로 작계훈련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의에 나와 있는 지역예비군 훈련에는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예비군 훈련 카테고리에는 뭐까지 있다? 감시정찰반 훈련까지 있습니다. 자, 감시정찰반이 편성된 예비군. 자, 편성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죠? 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행군 부대장이 필요하면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교육훈련은 누가 통제한다? 각군이 통제하여 과제를 편성하여 숙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시정찰반 드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부교육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자, 간부교육은 대상, 방법에 따라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부대교육은 동원 실무자, 예비군 지휘관, 행정 담당 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 수시, 기회교육, 소집, 수시, 기회교육 충분히 가로뚫을 수 있는 것들. 자, 소집교육은 직책에 따라, 이것도 직책으로 되어 있네요. 직책에 따라 직무교육반, 소대장반, 중대장반, 대대장반 등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군단장급 이하 부대장 통제하에 훈련 개시 전에 실시합니다. 통상 수행군 부대 하면 군단급이 최고 레벨이잖아요. 그죠? 조직훈련에 보면은. 그래서 수행군 부대장들이 매년 훈련하기 전에 그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군단장급 이하 부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행군 부대장이 아니더라도 그 예하 부대의 위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군 부대장이라 안 쓰고 군단장 이하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군단장급 기억해 두시고요. 수시 및 기회교육은 각급 제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건 부대교육.
자, 학교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강목과 같이 각군 총장 통제하에 실시하며 별도의 교육기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 담당 교육단 등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개정되면 이거 바뀌겠죠? 육군 없어지겠죠? 네. 자, 부인교육.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 예비군 업무, 예비군 훈련 지도, 기법,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인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수교육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 단위 군무원, 직장예비군 지휘관, 네,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대상에 따라 다음 강목과 같이 실시합니다.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 대표적으로 5급, 7급에 해당돼서 시험 보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신규 임용, 승진 시에 해당 직급별로 실시합니다. 주기가 없습니다. 그냥 신규 임용을 하거나 승진할 때. 그럼 신규 임용할 때는 부인교육도 받는 거고 보수교육도 받는 건가요? 보수교육이란 거는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받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긴 한데 신규 인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신규 인용할 때 여기 받는 거잖아요. 부인교육 받고 다시 받는 것 같아요. 보수교육은 따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혹시 합격해서 가신 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신규 인용. 이게 왜 여기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교육 같은데. 자,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임용 후에 4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4년 주기로. 그래서 직장예비군 지휘관만 4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답 포인트를 어떻게 냈냐면 보수교육은 예비군 지휘관을 담당하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입니다.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5급이 대부분이잖아요. 7급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역 예비군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자, 직무교육은 현역 간부 예비군 지휘관 행정 담당 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과 예비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업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직무교육. 자, 양성교육. 현역 간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예비군의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좀 용어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부인교육은 최초 교육이고요. 보수교육은 이후 교육입니다. 추가적인 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직무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게 최초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양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간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부임교육은 당연히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보수교육은 당연히 예비전력 담당하고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무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다 하는 겁니다. 현역 간부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양성교육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 현역 간부와 군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전력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 군무원 시험 봐서 합격한 9급, 8급, 7급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하는 게 양성교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는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고요. 양성교육은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본 사람도 있겠죠. 요 차이만 좀 구분하시면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바꿔서 나오는 건 얘 둘을 바꿔 나올 건데 구분할 때 지휘관이 있냐, 그냥 군무원이냐, 요 차이만 보면 됩니다. 군무원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9급까지도. 자, 기타 훈련. 자, 여기서부터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크게 질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진도가 안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평일교육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저는 합격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합격 이후에 페이를 얼마 주는지는 부러워서 제가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질문을 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십시오. 가끔은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진도가 안 빠진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그게 안 궁금한데 나중에 그게 궁금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기타 훈련. 지휘요원 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합니다. 지휘요원 소집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구분하여 작게 훈련 전에 실시합니다. 소집교육은 작게 훈련 전에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집교육은 연 몇 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2번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실무에서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전반기에 2번 할 수도 있고 후반기에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있다고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대 참모, 부중대장, 부기동대장, 소대장은 임명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 전 후반기 소집교육 4시간, 전 후반기 작계훈련 각 6시간을 부과합니다. 20시간. 임명 전 이수한 훈련 시간은 연간 훈련 시간에서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이 아니지. 이형 8시간을 이수를 하고 지휘요원이 됐습니다. 그럼 8시간을 빼고 20시간에서 8시간을 뺀 12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 12시간을 뭘로 부과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작계훈련 2번을 부과하면 12시간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부훈련 유형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서 실시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0시간만 받고 기타 훈련이 됐습니다. 그럼 뭐 받으면 됩니까? 소집교육 한 번, 작계훈련 한 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고려하면 됩니다. 자, 요거랑 많이 헷갈리시는 게 지휘요원 훈련. 지원예비군 훈련과 조금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지원예비군 훈련의 2호를 보면 지원예비군 중에서 뭡니까? 원래 예비군 대상이 편성 대상이 아닌데 내가 지원을 해서 예비군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다시 지휘요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순위가 몇 번째였죠? 5번째에 있는 그 사람. 예비역병과 같은 레벨에 있는 지원예비군. 그 지원예비군 중에 지휘요원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기 1회 선서집교육 4시간과 작계훈련 6시간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지원예비군입니다. 지원예비군의 지휘요원. 앞부분에는 임명 시기와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6년차) 중위, 퇴역, 중위, 지원예비군입니다. 이 사람이 소대장 됐고 이 사람도 소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명 시기가 7월 15일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타 훈련의 지휘요원 훈련을 고려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명 시기와 관계가 없이. 그리고 지원예비군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기. 7월 15일 날 둘 다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임명 시기와 관계없이 20시간을 한다고 했으니 소집교육과 작계훈련을 다 20시간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전반기 훈련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20시간을 받으려면 소집교육과 작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시간 떨어져 나가잖아요. 10시간은 뭘 부과하면 되죠? 작계훈련밖에 없으니까 작계훈련 6시간과 작계훈련 4시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부대 여건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지원예비군이니까 7월 15일 반기 기준이니까 7월 1일부터 후반기잖아요. 이 사람은 10시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에 손소집교육 4시간과 작계 6시간만 받으면 이상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7월 1일이 아니고 6월 15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기 기준이니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서 20시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반기 1회. 지원 예비군인 지휘요원은 반기 기준으로 한다. 후반기에 지휘요원이 됐으면 10시간, 전반기에 됐으면 전반기 후반기 합쳐서 2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지휘요원의 경우에는 임명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 그 내용입니다. 자, 3호. 소집교육 불참자는 무단불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참자들이 있으면. 작계 보충훈련 2차 및 3차 훈련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완전한 상황일 경우에는 작계 2차 훈련이라고 하면 맞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원문일 경우에는 작계 보충훈련 또는 작계 보충훈련 2차 및 3차 훈련이라고 그대로 원문형으로 쓰는 거고요. 완전 상황일 경우에는 작계 2차 훈련이라 쓰는 겁니다. 실제로 국동체에 보충훈련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2차, 3차 훈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할 때. 작계 훈련 또는 소집교육 중 일부 참석자의 잔여 시간은 불참은 아니고요. 작계 훈련으로 부과합니다. 이거는 차수가 1차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반기, 후반기 2회 소집교육 대상자 중에서 소집교육은 2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회 무단불참한 경우, 자, 전반기 1회 무단불참했다. 그러면 연간 22시간. 이거는 작계 훈련을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참한 사람은 작계 보충훈련이잖아요. 그럼 작계 2차 훈련 한 번 부과가 되는 겁니다. 6시간.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되는 작계 1차 훈련 6시간 있는 거고요. 그럼 12시간 되는 거잖아요. 후반기를 정상적으로 손소집교육 4시간, 후반기 작계 훈련
네, 6시간 하면 10시간. 그럼 합치면 몇 시간이죠? 22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번을 무단불참한 거. 전반기에도 한 번, 후반기에도 한 번. 그럼 이 사람 받을 거는 전반기 작게 1차 훈련 6시간, 전반기 작게 2차 훈련 6시간, 후반기 작게 1차 훈련 6시간, 후반기 작게 2차 훈련 6시간. 그래서 총 2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휘요원은 개인의 불임함, 타지역 전출, 작게 훈련, 2차 훈련 무단불참한 경우에는 면직됩니다. 그리고 이수한 훈련 시간은 공제를 하고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합니다. 신분별 연차별 훈련이 뭡니까? 아까 표에 나왔던 그 표입니다. 1, 4년차, 간부는 1, 6년차 표 있잖아요. 그 표가 신분별 연차별 표거든요. 근데 그 표에다가 미참가자 훈련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표가 신분별 연차별 훈련인지가 아리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부대 통폐합, 부대 사정에 의해서 면직되거나 통폐합,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 사정이 아니고 부대 사정으로 면직되거나 타 지역에서 후반기에 재임용이 된 경우 지휘원 훈련 시간 20시간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수한 훈련 시간을 공제 후에 부과합니다. 자, 후반기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그냥 지휘원 훈련을 하니까 부대 여건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면직이 되고 재임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시간 20시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한 훈련, 내가 지휘요원 훈련으로서 전반기에 10시간을 이수를 하고 남은 시간이 10시간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 6년 차에 있는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인 간부다. 그러면 뭘 부과하면 됩니까? 동원훈련 2형, 수경 10시간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시간이라는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수한 훈련에서 신분별 연차별 훈련에 맞는 훈련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아쉬운 거는 신분별 연차별 훈련이 부과된다라는 요 표현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7, 8년차 예비군 소대의 소대장이 6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지휘원 훈련을 부과합니다. 이거는 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7, 8년차 예비군 소대장이 6년차 이내인 경우 0년차는 어떻게 하죠? 훈련 부과해야 됩니까? 부과해야 됩니까? 실제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0년차는 훈련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 6년차로 해야 되는데 이거 개정돼야 됩니다. 1에서 6년차라고.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령으로만 보면 0년차로 훈련 부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못 부과하고 있는 예비군 동대장들이 아직도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초반 전반기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합격해서 갔는데 옆 동대에서 6년차인데 막 훈련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원장님 이거 맞습니까? 그거 아닌데요. 그 예전에 지침 내려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6년차 이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0년차는 부과하면 안 됩니다. 자, 네. 3항하고 5항을 사망? 이해가 안 가는데 3항과 5항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를 들어서요? 네. 이 예비군이 뭐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은 22시간 적용하고 3호가 이해가 안 갑니까? 5호가 이해가 안 갑니까? 둘 다. 예. 자, ABC가 있습니다. 자, A 예비군 소대장 1소대장이고요. 2소대장, 3소대장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3호에 나와 있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3소대장이 전반기, 후반기, 지금 후반기니까 전반기 작게 훈련을 하기 전에 소집 교육을 했는데 손소집 교육이 무부를 한 겁니다. 무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소집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환적으로.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작게 훈련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돼야 되죠. 그러면 전반기 작게 훈련, 전작 1차 6시간. 그죠? 그리고 소집 교육을 받았으니까 후반기 작게 1차 6시간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선소집 교육 전반기에 소집 교육에 무단불참한 이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부과해야 되죠? 전반기 작게 몇 차? 2차. 몇 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10시간 합치면 몇 시간입니까?
22시간. 1회 무단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22시간의 훈련을 부과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반면에 비예비군이 전반기 소집교육의 불참, 후반기 소집교육의 불참, 전반기 작게 1차 6시간 부과돼야 되고요. 후반기 1차 6시간 부과돼야 됩니다. 자, 전반기 소집교육에 불참한 이 훈련에 대해서는 뭘 부과해야 됩니까? 전반기 2차 6시간. 그리고 후반기 작게 2차 6시간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요거 12시간, 12시간. 합치면은 24시간. 됐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씨는 소대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대가 통폐합이 돼버렸습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면직이 됐습니다. 자, B씨는 희망해서 소대장이 안 돼서 면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면직이 됐으니까 내가 희망해서 면직됐으니까 개인 사정인 거잖아요. 부대 사정이 아니잖아요. 전반기에 소집교육 10시간, 작계훈련 6시간까지 10시간을 다 이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교구 6년차 중입니다. 본인 개인 사정에서 면직이 된 사람은 10시간 이수한 이 시간을 제외하고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분별 연차별. 자, 장교 6년차 중입니다. 육군. 신분별 연차별 훈련은 뭐죠? 2형의 이병훈련. 몇 시간? 28시간. 근데 전반기에 몇 시간 이수했죠? 10시간 이수했잖아. 이수한 시간을 공제하고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한다. 신분별 연차별 훈련은 2형의 이병훈련 28시간이니까 이수한 시간 10시간을 빼고 18시간 2형 이병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부대 통폐합, 부대 사정으로 면직이 된 겁니다. 재임용된 건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지휘원 훈련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도 1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부대 사정으로 면직된 경우에는 20시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시간을 적용해주는 훈련인데 10시간을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남는 겁니까? 10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 원문에는 신분별 연차별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면직이 됐으니까 소대장 지휘원 훈련을 못 받잖아요. 당연히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6년차 중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분별 연차별 훈련은 뭡니까? 2형의 이병훈련 2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0시간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28시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8시간을 지우고 20시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수한 시간은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20시간에서 10시간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2형의 이병훈련 10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5호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질문 잘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문제 풀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차수와 시간과 어떤 훈련의 종류인지를 같이 세 가지를 섞어 놓으면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휘원 훈련. 원문형을 상황형으로 냈을 때 보충 훈련을 부과하였다. 이것도 맞기풀이 하시고요. 작계 훈련 2차 훈련을 부과하였다. 이것도 맞기풀이 하시면 됩니다. 자, 도서지형 훈련.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자, 도서지역 예비군 훈련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섬이어야 됩니다. 도서면대 소속 예비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서지역 훈련을 안 하죠? 조직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게 조직훈련, 훈령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훈령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훈령.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넘나드는 시험 문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학군교 출제위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같이 아울러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훈령이기 때문에. 51번부터 70번까지는 훈령 문제다. 두 개를 합쳐서 문제를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2호 1에서 6년차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는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훈련 12시간을 실시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동원 지정된 사람을 미지정된 사람을 포함하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동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동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미대상자에 대해서만 기본과 작계훈련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도서지역은 전, 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작계 위주 훈련 과제를 선정하고 간이훈련장을 설치하여 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실제로 훈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훈련 과제 선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간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낚싯대를 떠올려서 낚시로 이제 간첩을 잡는 이런 훈련들도 해야 되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사격은 현역교관 통제입니다. 예비군 지휘관 통제가 하지 않습니다. 위임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서지역 사격은 현역교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도서면대가 편성되어 있거나 도서지역 간 교령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하나의 도서에 여러 개의 면대가 있거나 2개의 섬이 있는데 여기에 연도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같은 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2에서 3개 단위로 훈련 근역별을 통합하여 예비군 지휘관 교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제도에 가면은 짬밥이 안 되는 예비군 지휘관이 교관을 하는 겁니다. 합격해서 교제도 가시면 그분이 교관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합니까? 작게 훈련하는 거죠. 낚싯대로.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훈련 대상자 중에서 기본훈련 8시간 참석 후에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8시간을 다 이수했냐 안 했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8시간 참석 후에 내륙지역으로 진입한 자는 작계훈련 12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이수 후에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하면 됩니다. 자, 미부과자, 무단불참 후 전입자는 훈련 차수 증가 없이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적용합니다. 이거 가지고 막 민원도 집어넣고 답변도 받고 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출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 원문 그대로만 기억해 두십시오. 원문 그대로만. 원문 그대로 상황이 나오면 맞게 풀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훈련 8시간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입니다. 자, 실무하고 약간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A씨와 B씨, 이건 병입니다. 병이고요. 6년차. 중입니다. 예비역 중이 6년차. 둘 다 기본훈련 8시간을 다 이수했습니다. 8시간 다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륙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병 6년차 기본훈련 8시간을 받은 사람이 내륙지역으로 왔을 때 다른 훈련 안 받았습니다. 받아야 될 훈련은 뭡니까? 작게 12시간. 작게 12시간. 중이 예비역 장교 8시간 받고 내륙지역 왔습니다. 뭐 받아야 됩니까? 1번 시험 문제, 2번 실무. 자, 시험 문제 답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 받아야 됩니까? 동원훈련 2병. 작게 12시간. 실무. 동원훈련 2형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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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게 실무와 훈련에 약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동일하게 작게 12시간. 왜? 구분해 놓지 않았거든요. 훈련 대상자라고 했잖아요. 그 훈련 대상자는 16년차 병력동원 소집 미대상자,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간부까지 포함해서. 8시간만 이수하게 돼서 내륙지역에 오게 되면 작게 훈련 12시간으로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동원훈련 2형의 남은 시간을 부과하면 됩니다. 12시간. 자, 내륙지역에서 도서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도서지역 훈련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시간 적용합니다. 자, 기이수한 훈련 시간은 공제 후에 부과합니다. 내륙지역에서 뭐 기본훈련 8시간을 받고 내륙지역에 왔다, 도서지역에 왔다 그러면 작게 12시간만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내륙지역에서 2차 훈련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터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3차 훈련인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오더라도 끝까지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무단불참한 훈련을 재부과합니다. 자, 팁을 드릴게요. 합격하신 분이 해군 지역에 합격을 해서 갔습니다. 내가 섬에 있는데 내륙 지역에서 동원훈련 2형에 32시간을 2차까지 무단불참하고 섬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 훈련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건가요?
훈련부가 내가 해야 되는데 하실 건가요? 기본 훈련, 작게 훈련을 32시간 떨굴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무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아까 그 4번항 있지 않습니까? 4번항. 예를 들면 아까 6년 차로 예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에서 4년 차 같은 경우에 동월령 1형이나 2형을 아니요. 시험 자체가 훈련 대상자가 1, 6년 차 미대상이잖아요. 1형 대상자가 없잖아요. 저 4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번에 훈련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훈련 대상자가 이거잖아요. 간부병 구분 없이 그냥 네, 간부병 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작게 12시간이 맞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동원훈련 2형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드릴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일부 설명 안 드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 일단은 합격이 우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원예비군 훈련. 자, 지원예비군은 작게 훈련 6시간 연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휘요원과 여군들은 다르게 훈련을 하거든요. 자, 지원예비군은 작게 6시간 연 1회 실시합니다. 다만 부대 창설교육, 재난시 구호활동, 작게 훈련시 작게 지원활동, 군 주간 행사 참석한 시간은 해당 연도 훈련 시간 이수로 대체합니다. 제 아들이 32사에 신교대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거기 여우성 예비군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구경하시더라고요. 부대 행사 참가로 훈련 떨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훈련 이수한 애들 중에 아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커피 뭐 차 준비할 때 옆에 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게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와, 수료식도 군을 주관 행사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자, 지원예비군지의 지휘요원.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지휘요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원예비군인데 지휘요원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후반기 시험 보시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임명이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기 기준으로 소집교육 4시간, 작게 훈련 6시간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임명된 사람은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원 예비군 중에서 3차 훈련 무단불참자도 타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하되 2단계 이르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해야 됩니다. 자, 네. 1항하고 2항하고 합쳐서 상황형 문제 지원 예비군이 전반기에 6시간 뭐 군주관 행사에 참석을 하고 후반기에 지휘요원으로 지원 예비군이 임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4시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데 좀 출제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원문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원예비군 중에 3차 훈련, 고발해야 되고 여성예비군 훈련. 여성예비군 훈련은 아래 강목에 따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의 훈련은 연 1회 6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는 6시간으로 되어 있는, 여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시 임무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작게 훈련을 실시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훈련이든 간에 6시간. 왜냐하면 홍보부대도 있고 뭐 구호부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보급지원부대도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6시간 이상 합니다. 자, 소대장은 연 1회 선소집 교육 4시간 추가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붙어 있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특전예비군 훈련은 아래 강목에 따릅니다. 특전예비군 부대 교육훈련은 수인군 부대장 통제하에 작게 훈련 6시간을 실시합니다. 통상 대항군으로 많이 운용을 하고요. 체기 특전여단의 1박 2일 입영해서 16시간 훈련을 실시합니다. 하루 8시간씩 곱하기 2, 16시간. 작게 훈련 불참자, 무단불참자죠. 18조 사항에 의해 3차 훈련 무단불참자 고발 조치로 처리합니다. 이게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 와 정말 날카롭다고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쓸데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쓸데가 없는데 그분의 말이 정확한 겁니다. 자, 보면은 작게 훈련 불참자는 18조 사항에 의해 3차 훈련 무단불참자 고발 조치로 처리한다. 무슨 말입니까? 작게 훈련 한 번만 무단불참해도 너는 3차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맞잖아요. 작게 훈련 무단불참자는
중어 고발 조치에 따른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작계 훈련, 3차 훈련, 무단불참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는 당연히 3차 훈련 대상자만 고발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워딩을 딱 듣는 순간 와, 저도 고정관념에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단불참자. 3차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 문장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3차 무단불참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불참자는 3차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다. 저는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고정관념을 갖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각 2회도 마찬가지였고. 자, 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합니다. 자, 입영훈련은 반드시 1차 훈련에는 입영훈련은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2차 훈련부터는 입영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6시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차 및 3차 훈련은 수임군 부대장 부대 여건을 고려해서 별도 학급을 편성해서 통제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입영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1차에는 뭘 해야 됩니까? 입영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박 2일. 근데 2차, 3차 훈련에 대해서는 입영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키워드는 수임군 부대장이 별도 학급만 편성해서 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3차 훈련 불참자는 편성해서 제외입니다. 고발이 아니고요. 이것도 64회 때 상황극 나왔는데 지금 참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별도 학급 편성해서 했다 안 했다. 입영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비예비군 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상비예비군 훈련은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자에게 부과합니다. 훈련기간은 입영부대 훈련 계획에 따라 상비예비군 단기 연간 30일 이내,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31초가 180일 이내로 합니다. 세부지침은 각 군 총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상비예비군은 1일 훈련 시간은 8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입영부대 이상 제대에서 통제하는 지체훈련의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에 1일 훈련 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훈련? 집체훈련. 집체훈련. 통상 이거 보면 2년부대 이상 요것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집체훈련 가로 딱 뚫어놓으면 무슨 훈련이었지? 야간훈련이었나? 입영훈련이었나? 순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선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다른 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가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밖의 세부지침은 총장, 상비예비군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그 밖의 세부지침은 총장, 상비예비군. 위에는 뭐로 돼 있었죠? 총장으로 돼 있었을 건데. 네, 총장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그 밖의 것은 국직부대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냈는데 누가 이의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직부대장에 빠져있는데 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밖에 세부지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훈련관리 이거는 뭐 큰 흐름만 보시면 되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 자, 17조 훈련관리, 예비군 훈련관리는 계획 준비, 실시, 평가를 포함하여 평가는 구체적으로 차후 훈련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훈련 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 국방정책 목적, 훈련 정책을 구체하여 모든 훈련, 예비군 훈련 활동과 시행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령을 하달합니다. 총장, 예비군법 시행규칙 16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 예비군 훈련 계획, 훈련 대상 인원을 12월 31일까지 예비군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전사까지 포함해서 수임군 부대에 하달합니다. 예비군법에는 수임군 부대로 되어 있었고요.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 병력동원 운영계획서, 전시 운영계획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날짜 같이 기억해 두시고 주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각군 총장과 국직부대장, 국직부대장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총장만 돼 있었고요. 총장과 국직부대장은 그 다음에 상비예비군, 상비예비군 들어가면 국직부대장 같이 들어갑니다. 선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우리가 법령 공부할 때 8월 15일 나와 있는 날짜 드뭅니다. 요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8월 31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훈련 준비를 위하여 각군 직할부대,
은근슬쩍 직할부대 두둥근이 계속 들어옵니다. 준비부터는. 훈련 개시 전에 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등 모든 훈련 준비를 완료해야 되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담당 부대 교육 준비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실시와 관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집부대장.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훈련 담당 부대 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요. 이를 입소 인원은 훈련장 수용 능력과 순환식 훈련 가능 여부를 고려, 적정 입소 인원을 판단, 통제하며 자원 가다로 훈련이 제한되는 부대는 수임군 부대장 판단하에 인접 훈련장으로 조정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전환하는 거. 이병 훈련을 출퇴근 훈련 전환하는 거. 그때는 소수. 나머지는 과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셨으면 돼요. 시험 문제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네. 예비군 훈련은 전 인원 동시 실습 위주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화 교전 훈련 장비,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서바이벌, 마일즈 장비 등의 교보제를 활용하여 실전적 훈련으로 통제하며 성과 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훈련 방법을 발전시킵니다. 각군 총장, 국집부대장,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또 동원훈련 1형 빠져 있네요. 동원훈련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훈련평가. 예비군 훈련에 관한 기본 정책, 훈련 지침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 성과 측정을 위하여 각 부대 지휘관은 내방성 정수 평분합니다. 각군 총장은 예비군법 시행규칙 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간 예비군 훈련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훈련 행정 처리.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